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인 전기자기학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이죠. 벡터 해석. 요 놈을 볼 건데, 자, 일단 챕터명은 벡터 해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량 해석.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전자기학을 배움에 있어서 필요한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스칼라, 두 번째 벡터. 자, 일단 스칼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을 가지는 어떠한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에너지 혹은 다르게는 뭐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량 혹은 에너지량. 그리고 뒤에 보면 전위와 자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전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했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자위는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개념 혹은 일에 대한 개념은 다 크기만 갖는 스칼라량으로 분류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일을 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야, 오늘 나 일을 많이 했어, 혹은 나 오늘 일 조금 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오늘 동쪽 방향으로 일을 했어,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죠? 혹은 또 이제 운동을 할 때, 일단 뭐 에너지의 대표적인 단위로서 우리 칼로리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나 몇 칼로리를 태웠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나는 오늘 동쪽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뭐 몇 칼로리를 태웠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방향의 명시 없이 그냥 단순히 크기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다? 스칼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벡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크기와 더불어서 뭘 가지는 거? 방향을 가지는 거. 자, 그럼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크기만 가지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스칼라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럼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 스칼라에다가 뭐가 첨가된 겁니까? 방향이 첨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힘이 있고 뭐 전기의 세기, 자기의 세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힘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지금 펜이 있습니다. 이 펜에다가 제가 힘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서 보는 거겠죠. 자, 왼쪽에서 제가 이렇게 힘을 갑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놈이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밑에서 위로 힘을 주면 얘가 똑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일단 힘에 대한 개념은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힘을 적게 주면 얘가 살짝만 이동할 거고, 세게 힘을 준다면 확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즉, 힘을 줄 때는 힘을 얼마만큼 줬는지에 대한 크기적인 성분도 나타나겠지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시를 든 것처럼 방향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벡터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전체 물리량이 스칼라도 있고 벡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둘의 표현법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무래도 나타내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법도 좀 달리 해야 될 거예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자, 벡터의 표현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의 곱으로 일단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 보면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죠. 위에 보면 A라는 알파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준. 일단 요거를 조금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우선 이 형태는 제가 이 형태적인 개념부터 보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또는 요렇게 나타내서 스칼라 표현과 구분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다 예시를 좀 들어서 스칼라적인 표현이 있을 거고요, 벡터적인 표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에 뭐 문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냥 알파벳으로 A, B, C로 쓴다.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쓴다. 이것들은 싹 다 뭘 의미를 하느냐? 그냥 크기만 나타낸 스칼라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박스가 A에 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스칼라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랑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분할 때 조금 쉬운 표현이, 이런 알파벳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쓰지 말고, 그대로 쓰면 스칼라니까 따로 점을 찍던가 이렇게 구분을 하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구분하면 뭐가 된다? 벡터가 되더라.
근데 실제 이 벡터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특정 방향의 지시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드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딱 이렇게만 갖고 가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던 대로 하면 스칼라인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추가적인 표현이 있으면 그냥 뭐다? 벡터적인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구분 방법이고, 자, 그럼 이제 벡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벡터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편의상 확실하게 점까지 찍어 놓겠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물리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얘를 다르게는 똑같은 표현으로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A. 그냥 A라 쓰면 뭡니까? 스칼라. 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초 수학에 대한 개념을 보면 어떤 크기는 우리가 절대값 표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가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방향을 표시를 또 해줘야 되는데, 자, 그에 따른 표시로서, 자, 여기 보면 A0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0. 자, 이때 이 A0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방향만을 나타내는 벡터,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교재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이 방향 벡터의 정의는요. 크기는 1이고 단순히 뭐만 표시한다? 방향만 표시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왜 크기는 1을 가져야 되느냐? 간단해요. 실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보면 크기에다가 방향을 곱한 형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갖는 어떤 값에다가 방향을 곱해서 표현을 할 때 원래 갖고 있던 크기의 값은 변함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값에 변화를 안 주려면 이 방향은 크기를 1을 가져야겠죠. 예를 들어 크기 0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곱했을 때 애초에 전체적인 크기 자체가 0이 돼버리죠. 왜? 어떤 값에다가 0을 곱하면 0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원값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향 벡터의 크기를 뭘로 지정하자? 1로 지정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 벡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벡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방향 벡터도 실제로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편의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소문자 쓰고 아래 첨자로 표현하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이 아래 첨자가 벡터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문자까지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학에서 이렇게 소문자 A로 나온다. 그리고 아래 첨자가 있다. 이거는 대부분 방향 벡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